이 양진 및 수당 모델 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자, 나와서 발표를 좀 해주시죠. 자, 자기 했던 내용 하시면 돼요. 손사방, 황고민, 람축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발표를 좀 해주시죠. 예, 나오세요. 예. 조장이 누구죠? 이희승. 예? 이희승? 조장 이희승. 예. 네, 저희는 황보밀 씨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후한 말기부터 이제 서진 초까지의 학자여가지고 교수님 쭉 밑에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네, 발표형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오늘의 테마랑에 약간 그 앞시대에 좀 걸쳐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황보일 씨가 엄청 그 친구와 관련해서 조금 위상도 높고 이제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약간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반신불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학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뭐 여러 서적을 썼는데 주요 서적은 이제 친구 가불병이고 이거 이외에 뭐 대표적인 의학 서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불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약간 살짝 조사를 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뭐 장부경락이라든지 뭐 맥진이라든지 뭐 친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종합한 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문이나 영추 뭐 이런 그리고 하나 뭐였지 이름이? 네, 그것까지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체계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가불경 사례 같은 걸 실어 넣었는데 뭐 약간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위의 양기가 넘치고 음기가 부족할 경우나 뭐 아니면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에 뭐 족삼리에 침자면 치료가 된다. 뭐 이런 사례를 이제 친구 가불경에 굉장히 많이 실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향력이 커가지고 이제 후대에 저희가 배워야 될뭐 손사막이라든지 뭐 왕도라든지 아니면 왕집중 뭐 이런 학자들의 서적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 이제 그냥 제가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제 반기문 씨가 방문을 해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기념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위상이 높고 그대에 영향을 많이 끼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좀 받아주세요. 네. 없으시면 저희 조가 질문할까요? 거꾸로 이 친구들 잘 들었나 한번 나는 이걸 좀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거 있을까요? 다른 조. 아니, 예, 다른 조에서 발표를 좀 할 수 있게. 자, 질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어렵게 했는데 이렇게 좀 너무 오래 서 있게 하면 좀 미안하죠. 잠시만요. 혹시 저희 조원부 분들 중에 좀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한식산이 상한을 치료하는 약이고 상한과 관련된 내용. 상한을 치료하는 약이고 한식산을 먹어서 풍비증이 걸렸다고 했는데 풍비증은 외관 원인 중 한 때문에 생긴 병이고 손발을 못 쓰게 되는 여러 비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식산이 오석산의 다른 이름으로 현대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마약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죠? 이렇게 나온 거는. 한글로 된 거 찾아볼게요.
한식산 하면서 한식산이 약이 어떤 것이 들어가나 알 수 있을까요? 한식산이라는데 한식산 이름이 왜 들어갔을까? 구글보다는 네이버 찾는 게 낫겠다.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볼게요. 석유화, 석종류, 자석염, 적석지, 백석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왜 자, 저거 한번 보세요. 문제가 될까요? 독산이라는 게 결국 광물성 원시여가지고 광물에는 이제 독성이 많은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먹고 그 당시에 먹는 거를 처음에 치료로 쓰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피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마약을 이렇게 해놓고 이러니까 이러는구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한식산에 관련된 이야기. 먼저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먼저 시간에 한식산에 관련되는 거. 오석산, 한식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 이 시대에, 그죠?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풍조가 있었을까? 이 황범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이런 의사들도 이걸 먹고서는 자기가 부작용이 나니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마약을 먹으니까 마약이 안 좋다니까 마약 부작용 때문에 마약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 한식산, 오석산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시대에 왜 한석산을 먹었을까? 오석산을 왜 먹었을까? 머리가 맑아져서. 예? 머리가 맑아져서. 머리가 맑아지는데 부작용이 왜 생길까요? 마약처럼 먹고 나면은 생각 정리되고 그 봐봐요. 서궁왕 뭐 유황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저 칠판 쓰는 저 뭐죠? 그 석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광물성 약재예요. 그런 약재가 머리를 맑아진다 하는 것도 조금 문제 있고요. 이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디에요? 역사에서. 예. 역사에서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이유로 오석을 흔히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 머리를 맑아진다는 그런 효능보다는 그 시대의 어떤 예 수고했어요. 들어가도 되고요. 예. 너무 오래 있을 필요 없죠. 예. 자, 한석산이 이 수장시대 앞에 뭐 진나라 한나라 이런 시대 이 시대에 있었던 그 사회적인 풍조로서 그 요즘이야 마약을 많이 먹는다 이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광물성 약재를 먹다 보니까 좀 이 뭐랄까 신선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선이 되겠다고 해서 이 도가 사상에 침투해서 아 이렇게 먹으면 나도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연단이라 이 복석을 한다는 얘기 수업 시간에 했어요. 연단과 복석에 대해서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단과 복석을 하면서 이 광물질을 갖다가 나름대로 수치를 하는 거예요. 수치를 해서 먹으면은 아 내가 이걸 장복하면은 신선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누가 어떤 사람은 신선이 됐다라는 이런 막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아 나도 먹으면은 신선이 되겠구나. 근데 잘못 먹으니까 이걸 먹은 사람들은 보니까 좀 막 몸에서 이 열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걸 먹으면은 어우 더워. 자꾸 옷을 벗어야 되고 옷을 벗고 막 움직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좀 유명한 사람들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좀 약간 미친 것처럼 옷 벗고 뛰어다니고 막 머리 산발하고 돌아다니니까 멀쩡한 사람들 돈도 없는데 나도 저거 먹었다라는 표시 내려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그냥 막 옷 벗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사회적 풍조가 있었고 그 사회적 풍조는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그냥 이 수치를 잘해서 먹어도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막 하는 이런데 잘못 쓰면은 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특히 황범이라는 사람도
직접 본인이 약을 먹어봤는데 막 이 마비가 오는 것처럼 마비 증상까지 생기고 났더라 라고 해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다른 소원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약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석산이라고 질문했었고, 한석산이 광물질로 된 약을 먹는데 수치가 제대로 되면은 그래도 좀 부작용이 덜하겠지만은 수치가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게 됐고, 후대에도 그 당시 사회적인 풍조가 그런 풍조가 있었다. 복석과 연단이라는 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발표 마치고요. 두 번째 발표 좀 누가 해주실까요? 자, 다음 조에서 발표를 좀 해주시죠. 자, 가장 앞에 조 1조, 2조인가요? 네. 자, 발표를 누가 좀 해주세요. 눈치 보지 말고 나오세요. 뭐 눈치를 봐. 어차피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 늦어지니까 얼른 와서 발표하고 들어가시죠. 네. 조장이 누구죠? 이름? 조장 이시연? 있냐? 한지윤, 이희승, 이시연. 예. 예. 그 위에 올라가라. 잘 안 되네. 자, 욕 나오게 하네요. 자, 해주세요. 예. 네, 저희는 손사막에 대해서 조사했고 발표하겠습니다. 2조이고요. 네, 총 질문 5가지를 했고 그 위로 올려주시면은 자, 직접 해보세요. 네. 그럼 네. 질문부터 본다고. 예,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손사막이 비급 청금 요강을 쓴 이유가 뭔지 질문을 했는데요. 주제는 손사막이었는데 손사막이 지은 내서 중에서 비급 청금 요강이 가장 대표적인 내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사막이 비급 청금 요강을 저술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상황과 그의 의학적 철학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향성의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백성들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손사마귀 이 유서를 집대성할 당시에 전쟁이나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또 질병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다양한 의학 서적들이 있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서적이 부족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서적은 있었지만 예방의학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고 의료윤리, 의학적 실용성, 그리고 후대의학 발전 기여 이 6가지 측면에서 손사막이 비급 청금 요강을 짓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손사막이 기술해놓은 치료법 중에서 현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이유가 밝혀진 것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했고 이것은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갑상선 부종에 양의 목이나 해조류를 먹으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현대의학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오딘을 먹으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맹증에는 동물의 간을 먹어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은 굉장히 뭔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야맹증은 비타민 A의 부족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간에 A가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보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각기병은 완결을 끓인 죽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역시 비타민 B 부족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찔린 상처나 황달 등에는 민들레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민들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과학적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사막이 지은 다른 서적 중에서 천금입방이라는 서적이 있는데요. 이 천금입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모두 30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천금요방을 비급 천금요방이겠죠? 이것을 보충하는 의미로 집필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 비급 천금요방과 손진이 천금방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새롭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이 천금요방을 재편하고 이렇게 보충한다라는 방향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추가 및 삭제로 치료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고 여기 보면은 비급 천금요방에서 사실예산물을 재편하면서 일명요연하게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사막이 지은 저서는 대표적으로 비급 천금요방과 천금입방이 있고 비급 천금요방은 최초의 임상 백과전서로 수많은 처방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당이전 특히 동안 이전의 의론과 의방을 수집했고 내경, 상한론 및 신론 본초경 등 다양한 의서가 당시 있었는데 그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후세의 경험 반영을 채용했고 부인과 소아병을 특별히 중시하여 체계에 배열했고 의사가 의료기술이나 아까 그 6가지 중에 하나였던 의료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인격과 의료행위 등에서 갖춰야 할 조건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박수 칠 시간도 안 주고 질문이 나니까 박수도 못 치잖아요.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을 좀 틀린 게 많은데 틀린 게 많다는 것 좀 알려주셔야죠.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 못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질문해서 수업이 끝나야죠. 천금요방과 천금입방 내용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일까? 예, 그 질문했는데 누가 답변을 뭐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요. 예. 도와줘야죠. 예. 질문한 친구 혹시 아는 게 있나요? 잠시만요. 자, 이것 좀 주고서는 소리 안 나요. 그냥 녹음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한에 관한 내용이 천금요방에는 없고 상한 입방에 상한에 관한 내용을 첨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천금요방, 천금입방 이야기하면서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내가 할게요. 네. 마이크 있어요? 네. 자, 손사막이라는 사람은 좀 생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의 뭐 120살 이상 살았다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사람인데 어찌됐건 뭐 그런 내용보다 처음에 그 질문을 이렇게 하고 답변했을 때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몇 가지 했거든요. 처음에 그 저술한 동기 대부분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의서를 썼다 하면은 이 사람이 당장 어떤 생각 가지고 썼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썼지 않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지 이건 그 사람이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 썼다? 아닐 수도 있죠. 쓰다 보니까 이게 써진 거고 그래서 뒤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거죠. 백성들의 건강지진, 의학지식 체계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누구든 다 그래요. 동의보감도 또 똑같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뭐 백선의 건강진진 의학 지식 체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여기서도 예방의학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방의학이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방의학이 아니라 질병이 미리 생기기 전에 미리 고친다. 이건 이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 이전 사람들도 얼굴 보고서는 이 사람 병이 있을 것 같다. 빨리 치료해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방의학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병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빨리 치료해라. 또는 생기기 전에 조치해라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한의학에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이죠. 그래서 1, 2,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의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고, 네 번째 의료윤리제시라해서 의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태의수법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태의정성, 태의수법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아마 의학한문 시간에도 언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태의정성이라는 이런 문장이 있고 해서 의사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도 다른 데서 보면 다 똑같죠. 실용성 추구, 후대의학 발전 기여. 자, 내가 책을 썼으면 누군가가 내 책을 보고서는 또 좀 더 나은 생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대의학에 대해서 어떤 책이 됐든 나와서 무조건 다 후대의학에 대한 발전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학사는 보면은 모든 내용을 다 이 내용 쓰면 다 맞아요. 안 틀리죠. 다 맞죠.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들 몇 가지만 더 넣으면 되고, 실용성 추구는 임상서적이든 이론서적이든 뭐든 간에 다 그 시대에 있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해나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용성 추구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유가 있는 것. 이거는 과학적으로 밝히든 안 밝히든 그 당시에 치료했을 때 효과를 본 걸 갖다 주로 써놓겠죠. 효과 안 보면 못 써놓죠. 효과 봤다는 걸 위주로 써놓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3,000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밥 먹으면 배부른 거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로 치료하니까 치료가 되더라. 잘된 것들만 뽑아 놓으면은 그걸 갖다 뭐 과학적인 입증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 이런 거는 조금 뭐 안 써도 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천금 묘방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0년 후에 죽기 전에 보니까 내가 천금 묘방의 책을 썼는데 부족한 점이 좀 있네. 여기다 추가를 좀 하자. 라고 해서 아까 그 질문했던 것처럼 상한에 대한 부분도 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상한에 대한 부분 추가되면서 또 약물에 대한 부분도 더 추가되고 해서 그 상한 천금 묘방에다가 그 익자 사전 이게 무슨 익자예요? 나도 잘 모르겠네. 자, 천금 익방 할 때 이 익자가 무슨 익자죠? 날개를 단다는 거예요. 천금방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더 보충해서 사용한다. 천금방 내용을 있으니까 그거 놔두고 거기다가 더 날개를 달아서 추가해주는, 보충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천금 익방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선삼의 조선 비급 천금 요방과 손진임 천금방의 비교. 이걸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비급 천금 요방과 손진임 천금방 비교한다는 거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논문을 보니까 나와 있어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 다음 시대에 송대에 가면은 송나라 시대에 의서를 다 모아요. 여러분들한테 의서를 다 모으는데 자 좋은 책 있으면 나한테 줘 하면은 안 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 책을 가져오면 내가 돈을 줄게 해서 사고 파는 것이죠. 그래서 의서 예? 교수님이 하셨어요? 예? 교수님이 발표하셨어요? 어떤 거요? 저 논문 많이 썼어요. 관련되는 거 했는데 그 책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는 그 책을 교정을 했어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이 교정 속에서 교정돼 나온 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급 천금 요방이라는 이 책은 비급 천금 요방이라는 책은 거기서 교정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손사막이 쓴 책이 아니에요. 손사막이 쓴 책을 여러 판본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 판본이 맞겠다 또는 수정할 걸 수정해서 새로 만든 책이 비급 천금 요방이죠. 그러니까 이건 비급 천금 요방의 저자는 손사막이 아니죠.
손사막 저 누구 각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 시대에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다 구해서 쓴 것인데 요즘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파서 건설한다고 땅 파고 뭐 한다고 땅 파서 땅을 파다 보니까 새로운 문물이 나오죠. 그래서 마항태라는 것도 보면 어때요? 마항태의 무덤에서 그 경락도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발굴을 통해서 청금방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금방, 이 비급 청금요방, 이 청금방 헷갈리니까 이건 그냥 손지는 청금방이라 이름을 짓자 해서 손지는 청금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비급 청금요방에서 말하지 않았던 언급이 안 됐던 그런 새로운 판본이다라고 해서 손지는 청금방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손지는 청금방의 내용이 비급 청금요방을 본 사람들이 본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건 손지는 청금방과 비급 청금요방은 이거는 수정을 거친 거, 손지는 청금방은 수정을 거치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 주다 보니까 이 손지는 청금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원본의 모습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낫겠다라고 보는 것이 손지는 청금방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갖다가 내용도 좀 비교해 보니까 좀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확실히 비급 청금요방은 후대 사람들이 손을 많이 본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두 책을 비교해 보니까 이 책과 저 책이 많이 차이가 난다 하니까 그러니까 커다란 내용에 큰 차이 안 나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리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